협착증이 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아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허리가 아프면 뭔가 더 해야 한다고, 더 움직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재활 현장에서 수십 년간 협착증 환자들을 직접 보면서 느낀 건 의외로 반대였습니다. 허리를 더 망가뜨리는 건 운동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인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태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협착증에 대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허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협착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치명적인 착각 세 가지, 그리고 그 착각 때문에 하게 되는 잘못된 행동들, 마지막으로 실제로 허리에 도움이 되는 관리 원칙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은 생각보다 훨씬 오해가 많은 질환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하나가 몇 달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착각 중에 혹시 본인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협착증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 알게 된 것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통증이 확 줄어들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따라가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관리 2한 단어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착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바로 이겁니다. 참으면 좋아진다. 협착증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뭐.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병원 가봤자 뭐라고, 그냥 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허리 근육통은 며칠 쉬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협착증은 다릅니다. 근육이 아픈 게 아니거든요. 협착증은 척추 안쪽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그 길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이 좁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참고 지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조금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린 정도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엔 10분 걷다 쉬었는데 나중엔 5분도 못 걷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감각이 무뎌지거나 발끝이 차가워지거나 화장실이 급해지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경 압박이 오래 지속되면 단순히 허리가 아픈 수준을 넘어서 다리 기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신경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 어느 부위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관리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증을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를 시작하는 것, 그게 협착증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착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한 번에 낫는 방법이 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오래 아프셨으니까요. 빨리 낫고 싶으신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협착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척추 구조가 조금씩 변하면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변하고 인대가 두꺼워지는 변화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그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사 한 방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사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도구이지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주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운동만으로 수십 년 된 변화를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재활 치료를 하면서 가장 빠르게 좋아지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을 찾아다니는 분이 아니라 작고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 분들이었어요. 협착증 관리의 핵심은 단기간 해결이 아닙니다. 허리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꾸준한 관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들도 딱 한 번에서 효과를 보는 것들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허리에 맞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 그게 실제로 통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바로 이겁니다. 허리에 좋다는 운동은 다 좋다. 요즘 인터넷에 정보가 참 많습니다. 유튜브만 켜도 허리 스트레칭, 코어 운동, 복근 강화 운동 이런 영상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영상 보고 열심히 따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운동들이 협착증 환자분들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좋은 운동, 단순 요통에 좋은 운동, 이게 협착증 환자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착증은 신경 통로가 좁아진 상태라서 척추의 압력을 높이거나 자세를 무너뜨리는 동작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어떤 운동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운동은 허리를 깊게 숙이는 동작입니다. 대표적으로 잇몸 일으키기, 그리고 서서 발끝을 손으로 터치하는 스트레칭이 있어요. 이런 동작은 허리를 앞으로 크게 구부리는데 이때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협착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하중이 실리는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바벨 들고 하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런 운동은 허리에 실리는 압력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협착증이 있는 분께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를 굽힌 상태로 오래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자전거 타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고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가 지속되는데요. 이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척추에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자전거가 좋다고 하셔서 매일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허리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자전거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실내 자전거를 등받이가 있는 리컴번트 타입으로 타거나 허리를 세우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아예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핵심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리를 지지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방법은 수중 걷기입니다. 물속에서 걸으면 부력 때문에 척추에 실리는 하중이 훨씬 줄어듭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다리 근육과 몸통 근육을 쓸 수 있어서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운동입니다. 수영장이 부담스럽다면 물이 허리 높이쯤 차는 곳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누워서 하는 무릎 당기기입니다. 바닥에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동작인데요. 이 자세는 허리 신경 통로를 살짝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이 걷다가 다리가 저릴 때 잠깐 앉거나 누워서 이 자세를 취하면 증상이 빨리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무릎을 동시에 당기거나 한쪽씩 번갈아 가며 30초씩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협착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 원칙은 간헐적 걷기입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걷기입니다.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무거워지고 결국 멈춰 서서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죠. 그래서 아예 걷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접근입니다. 협착증에서 걷기는 포기할 게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간헐적 걷기는 이렇게 합니다. 다리가 저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통증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앉거나 쇼핑 카트처럼 뭔가에 기대어 허리를 살짝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면서 쉽니다. 그러면 눌려있던 신경 통로가 잠깐 숨을 쉬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걷는 거예요. 처음에는 3분 걷고 1분 쉬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5분 걷고 1분 쉬기로 늘려보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쉴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입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를 살짝 앞으로 숙이는 자세에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굴곡 자세라고 하는데요. 마트에서 카트 밀 때 그 자세 아시죠? 그 자세가 협착증 환자분들에게는 신경 통로를 잠깐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평지는 힘든데 마트 카트 밀 때는 비교적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리 원칙은 허리를 직접 움직이는 운동보다 허리를 받쳐주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운동을 하면 허리를 직접 움직이는 동작을 떠올리십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구부리거나 허리를 비트는 동작들이요. 그런데 협착증이 있을 때는 이런 움직임 운동보다 허리를 안정시켜주는 근육을 강화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복식 호흡입니다. 배를 부풀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인데요. 이게 단순한 호흡 운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척추 가장 안쪽을 감싸는 심부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허리 뼈대 주변에 자연스러운 코르셋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하게 누운 자세에서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쏙 들어가게 해요. 이것을 하루에 10번씩 하루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숨을 내쉬면서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동작이 척추를 잡아주는 심부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누워서 하는 무릎 세우기입니다. 바닥에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냥 누워있는 것 같지만 이 자세 자체가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골반을 아주 조금만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서 주먹 하나 높이 정도만 올라오면 됩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 근육과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을 함께 강화해 줍니다. 딱 10번 숨을 편하게 쉬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세 번째 관리 원칙입니다. 생활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운동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하는 자세와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루 20분 하더라도 나머지 23시간 동안 허리의 나쁜 자세를 반복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이 반드시 줄여야 할 습관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에 오래 앉는 자세입니다. 방바닥에 양반다리로 앉거나 다리를 쭉 뻗고 앉는 자세는 허리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것이 협착증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허리가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장시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자세가 서 있는 것보다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30초에서 1분 정도 서서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일어서서 걷거나 잠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척추가 쉬는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입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이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나빠지는 경우를 보면 무거운 것을 잘못 들었을 때가 많습니다.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구부려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들어 올리고 물건을 몸 가까이 붙여서 드세요.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건 척추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구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팡이 사용을 꺼려 하십니다. 왠지 포기하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지팡이는 포기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면 체중이 분산되면서 허리에 실리는 부담이 줄어들고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이 걸을 수 있다는 건 더 잘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행 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 보조기를 밀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는데 이 자세가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신경 통로가 넓어지는 효과를 줍니다. 마트 카트를 밀 때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보행 보조기가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착각과 관리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실제 하루 생활에 어떻게 녹여 넣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협착증 환자분들이 아침에 가장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허리에 갑작스러운 자극이 가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자세로 잠깐 있다가 옆으로 몸을 돌려서 팔로 짚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작은 차이가 아침 허리 통증을 많이 줄여줍니다. 식사는 가능하면 식탁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밥상 앞에 바닥에 앉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것부터 바꾸는 것이 협착증 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30분마다 일어나서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시계에 알람 설정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30분마다 알람을 설정해 두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서서 잠깐 걷거나 움직이는 겁니다. 이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허리 상태를 크게 바꿔줍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으로 허리를 10분 정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온도는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다만 염증이 심해서 허리가 붓거나 열감이 느껴질 때는 온열이 아니라 냉찜질이 맞습니다. 붓고 열이 나는 상태라면 아이스팩을 천으로 감싸서 15분 정도 대줘 보세요. 잠자리에서 자세도 중요합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안정되고 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천장을 보고 누울 때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서 허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엎드려 자는 자세는 허리를 뒤로 꺾이게 만들기 때문에 협착증에는 좋지 않습니다. 협착증은 추운 날씨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면서 허리 주변이 더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외출 전에는 허리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 중요하고 실내에서도 허리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여름철 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허리에 직접 닿으면 근육이 수축해서 통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협착증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 착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으면 좋아진다는 착각입니다.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는 질환이라 방치하면 증상이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태 확인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낫는 방법이 있다는 착각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변화는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작은 관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허리에 좋다는 운동은 다 좋다는 착각입니다. 허리 굴곡 운동, 고하중 운동, 허리를 구부린 채 오래 유지하는 운동은 협착증 환자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관리 원칙 3가지도 기억해 주세요. 통증이 오기 전에 쉬는 간헐적 걷기, 허리를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복식 호흡과 심부 근육 강화, 그리고 바닥 좌식 생활 줄이기와 30분마다 일어서는 생활 자세 교정.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당장 내일부터 해볼 수 있는 것을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30분마다 한 번 일어서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특별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알람 하나 설정해 두고 30분마다 일어서서 잠깐 걷는 것. 이 습관 하나가 하루 종일 허리에 쌓이는 부담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협착증은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절대 나아지지 않는 병도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멈추고 허리에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 그게 협착증과 함께 더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3가지 착각 중에 나도 해당된다 싶었던 것, 또는 오늘 처음 알게 된 관리법,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